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벌써 두 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이들 이제 시험 어떻게 봤는지 이제 궁금한데, 아마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저도 항상 마음이 항상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노력했던 것보다도 잘 봤던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같이 기쁜 마음도 들뜨는 반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것보다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조금 마음이 아파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방학 동안에 그럼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같이 함께 이제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1 여름방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더불어서 이제 이화여고에서는 2학년 때 과학 선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기말고사 분석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재원생들 아이들 보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은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이번에 100점 2명 나왔고, 그리고 재원생이 32% 이상의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현재 평균으로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88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1컷은 아마 100점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1등급을 맞기가 정말 힘들 거다라는 게 아마 체감적으로 정말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문석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출제 문항은 한 2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점이 선택형과 더불어서 단답형까지 같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리학 파트 그리고 화학 파트,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25점씩 제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엇이냐? 일단은 배점이 25점 동일합니다. 그런데 항상 물리학 파트의 문항수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문항당 배점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특히나 태양계의 형성이라는 파트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단원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거기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배점도 7.7점으로 높았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일단 문항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컷이 100점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최근에 이화여고의 문제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데 100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실수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생님들이 골라서 내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반응들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저 진짜 잘 본 것 같아요. 이따 답안지 나오면 한번 채점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틀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도 시험 끝나고 바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이제 연락하실 때, 그러면 저 잘 본 것 같아요 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왼쪽에 이화여고 기출문제 물리학 파트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사실 뭐 충격량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사실 충격량이냐 충격력이냐 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오답이 될 수 있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항상 아이들이 문제 풀고 나서 항상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맞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충격량 아니고 충격력이잖아 하면 맞다 하면서 항상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계속 연습시켜면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여기에서 충격량의 크기 동일하게 이제 보기가 나와 있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한 글자 때문에 문제를 맞추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시험 시간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 문제를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학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화학 문제에서 이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오답률이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 원소를 화학식을 쓰라고 했는데 X, Y, Z로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원소 기호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거를 어떤 학교들은 되게 친절하게 단 XYZ로 쓰시오라고 제시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신있게 나는 이거 알아 라고 썼는데 막상 이제 답안지를 보니까 XYZ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맞았다고 해줄까요? 하지만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알면서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저희가 아이들한테 원소 기호이다 라고 항상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생명 파트에서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 유전자의 멜라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아니라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대비 최종 모의고사를 아이들한테 배부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험 전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던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풀면서 선생님 이 문제 이상해요. 정답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진짜 근데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멜라닌 효소 아니야. 합성 효소, 멜라닌 유전자가 아니라 멜라닌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문제는 그래도 제법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여기에서 무슨 양치식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양치식물이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고사리라는 건 아는데 양치식물이 고생대에 번성하다 보니까 다른 시기에 화석이 발견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끝나고 나서 맞다 하면서 했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100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엔 기말고사는 일단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아이들이 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물리와 화학 파트는 요번에 조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 파트와 화학 자체의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리나 화학은 그래도 좀 쉽게 출제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생명과 지구과학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조금 팁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조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잘못 찍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제법 많았고요. 지금 최근에 지구과학 파트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름방학이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오늘 그러면 이제 당장 하셔야 되는 일은 우리 아이가 도대체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당장 먼저 아이하고 말씀을 나눠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현재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갈지 그리고 이공계 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학생부도 이렇게 짜놔야 되고 그리고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문사회계열로 진로를 희망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과학을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2학기 단원에서 물리나 화학 파트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출제하신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예 문제를 접근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학기 단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단원에서 보시면 지금 위에가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예상 시험범이고요. 밑에가 2학기 기말고사 예상 시험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전력의 생성과 수송, 아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파트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2학기 때가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2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전력의 생산과 수송이라는 파트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포기하기 시작되었던 전기 파트,
막 오매 법칙,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 파트에서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 고등 내용까지도 같이 배운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좀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과학 부분에서 물리나 화학 파트 위주로 먼저 공부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2 때 이제 과목 선택을 만약에 내가 이공계 쪽으로 희망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내년에 이제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내년에 고2 3월 때 가면 선생님 지금 이게 제가 과탐을 3과목을 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뭐 물화생을 선택했는데 이 3과목이 모두 다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선생님 저 어떡하죠?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이게 통합과학과는 수준이 정말 다릅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면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는 버리고 2과목만 공부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러는 아이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은 절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근데 탐구 원 과목은 사실 한 번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학부모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학습 계속 선행해 또 선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나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부한다라고 해서 문제 적용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영재고나 과고 준비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실 영재고 과고 대비 문제와 그리고 수능 문제, 내신 문제의 결이 살짝 다릅니다. 영재고 과고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뭐 이제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 하지만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과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거의 이제 20문제를 주면 1시간 주면 충분히 풉니다.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20문제를 푼다는 건 내신에서는 절반밖에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 점수는 50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래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화여고 선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과학 진로 과목이나 일반 과목에서 여기서 여기 택 하나 그리고 택 3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공계 쪽을 지망한다 라고 하면 거의 탐구 과탐에서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택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현재 고2 학생들 2024년도 고2 학생들 선택 상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그래도 물화생에 집중해서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배제하고 선택자 수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화여고 학생들은 물리 선택자 수가 그래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 화, 생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그리고 생명, 그리고 물리, 그 다음 지구과학이 그래도 선택이 가장 적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수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구과학 관련해서 이제 연관되는 학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 화, 생 위주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인문 사회계열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통합과학을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나 화학 파트를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토요일 오후에 이제 진행되는 수업인데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 위주로 무리 해두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해서 조금 수월함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을 이제 선택하는 아이들, 내가 나중에 이공계를 지망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통합과학보다 화학 기본이나 화학 심화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주차, 4주차 제목이 아까 통합과학과 똑같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을 공부하지만 통합과학 시험 대비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하지만 그래도 통합과학 내용까지도 같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중간고사 대비까지도 같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학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런데 화학을 배웠으나 개념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일요일 오후 원래 이화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화학 심화반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화학을 선행했던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화학을 선행했지만 몰 개념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지만 문제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저랑 겨울방학 때 화학 수업 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심화반에서 이제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적용 능력을 기르는 반, 그게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수업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학 동안에는 주별 교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주에는 이것만 분량을 딱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문제에는 학교 내신과 그리고 수능 문제 유형까지도 같이 수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이화여고 이제 문제들 보면 거의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변형으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3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린 결과 그래서 그래도 좋은 성적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전 수업 시간 내용은 당연히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객관식으로 이제 이번엔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 시험 보게끔 해서 제가 진도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 미수행 시 남아서 숙제하고 가게끔. 그리고 사실 모든 수업은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사실 3시간 동안 계속 내내 집중하기라는 매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 저 수업 다시 한번 수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영상 다시 듣기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뒤에 1시간이 제가 여유가 좀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바빠서 좀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시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자로 사진 찍어주면 제가 바로바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의 진로에 맞춰서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 기본 그리고 화학 심화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와 함께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도대체 이제 어떤 전공 과목을 선택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